내란 사태 준비에 참여한 인물로 군을 떠난 예비역 장성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오늘 긴급 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데 헌법을 무시한 계엄 포고령에 초안을 쓴 걸로 지목됩니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의 사조직에는 민간인까지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젯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국수본에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중 내란 관련 혐의가 확인돼 긴급 체포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 3일 밤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문을 직접 작성한 인물로 의심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건에서 정보사령부 병력 동원에 중요한 임무와 작전을 서로 수립 실행코자 하였다.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포고문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야당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브레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군을 떠난 뒤에도 김 전 장관과 관계를 유지하며 이른바 예비역 용현파 역할을 해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비역과 현역의 어떤 사조직을 만들어서 이번에 했다는 제보들이 아주 많았어요.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뒤 지난 2018년 전역해 군을 떠난 예비역입니다. 육군사관학교 41기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세기수 후배입니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긴급 체포됐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검찰 조치에 의해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 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구속된 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 사람들이 이 불법 계엄을 주도한 이 사람들이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사조직 멤버라는 거죠. 이른바 용현파로 불리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세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근무했을 때 이른바 경호처 공관회동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네. 한 명 한 명씩 이 12.3 내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짚어드리면 볼까요? 먼저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국회와 선관위의 방첩사 요원을 파견해서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곽정근 특수전 사령관의 경우 이 최정예 멤버인데 이 707 특임단을 국회에 직접 투입 지시를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경우에는 SDT라 불리는 이 군사경찰 특임대 등 병력 200여 명을 마찬가지로 국회에 투입 지시를 내렸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세 사람 중 여인영 사령관의 경우 이틀 전 구속이 됐고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의 경우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이른바 군대 내 라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또 결정적인 증언을 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그렇습니다. 이 곽 사령관은 이 JTBC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핵심적인 증언을 했는데 네. 이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고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으니 빨리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즉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내란을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폭로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앞서 추가 폭로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12월 1일에 계엄 사전 모의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보다 그 이전에 계엄 모의가 됐었다는 증언, 이 추가 폭로를 JTBC를 통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틀 전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빠른 지난달부터 모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12월 1일 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는 검찰과 경찰 입장에서도 정말로 이 계엄이 누가 얼마 전부터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곽종근 사령관의 추가 폭로가 나왔기 때문에 수사에 탄력도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사조직에는 민간인까지 등장을 했어요. 군을 떠난 예비역인데 심지어 이 문제의 포고령 초안을 썼다라고 지목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경찰 특별수사단이 긴급 체포했던 인물인데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네. 이 사람은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도 함께 체포가 됐는데
이 문상호 현 사령관이죠. 현 사령관과 어떤 인연이 있냐 하니 박근혜 청와대 당시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경호 차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네.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은 소령으로 파견 근무를 했던 상황입니다. 네. 이 당시에 처음으로 근무연을 맺었던 것 같고 때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최측근인 관계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까지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야당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당시 상황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비역 소장 육사 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노 전 사령관이 이 포고령 작성에 직접 관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복수 군 소식통을 취재해 보니 노 전 사령관은 전역을 한 뒤에 최근까지도 정보사 현역들과 계속 접촉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 예비역으로 구성된 이른바 외곽 그룹이 어떤 규모로 조직이 됐고 또 이번 개헌 과정에는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내란 사태를 주도한 군대 내 사조직의 이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령관들에게 부정선거 음모론,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 부정선거 극우 유튜브 방송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건데 김용현이 지속적으로 사령관들한테 부정선거와 관련된 극우 유튜브 방송을 보냈답니다. 예, 그거 이제 사령관들이 이제 그걸 왜 보내는지 참 의아해하는. 아예 가스라이팅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이쪽으로 다 그다음에 사령관들 이런 것들을 가스라이팅을 주도했던 거는 김용현이고요. 아주 부정선거에 올인했던 것 같아요. 부승찬 의원은 여기서 등장하는 예비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 군관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긴급 체포된 상황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긴급 체포 전 언론에 정보사를 선관위에 제일 먼저 투입한 건 계엄 선포 뒤 예상되는 자료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은 맥락의 주장입니다. 노상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2016년, 2017년 기무사 개헌 문건 당시에도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박흥렬 경호실장의 군사관리관을 했고 아주 오륜팔이었고요. 김용현하고 어렸을 때부터요? 인관했을 때부터 근무연이 많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과 상당히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상황이라 예산이라든지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이 정보비로 다 지급됐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